안녕하세요. 차트 넘버 5 장예은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재테크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재테크 고수들이 입을 모아서 외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억인데요. 월급 200만 원을 5년 안에 1억 원으로 만들기, 3년 안에 1억 모으기 방법 등 저마다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재테크를 위한 발판으로 종잣돈 1억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현실적으로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알아야 될 5가지입니다. 1억 모으기,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사회 초년생부터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고민해 보셨을 주제 같은데요. 실제로 재테크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20대들 사이에서도 1억 모으기 언급량이 2017년 1분기 대비 2021년 2분기에 약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연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 기본적인 재테크의 첫 목표인 1억 모으기.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1억을 모을 수 있을지 5위부터 살펴보시죠. 5위, 나만의 데드라인을 설정하라입니다.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데드라인을 설정하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성공 가능한 데드라인을 설정해야 됩니다. 성공 가능한 데드라인의 조건은 현실적이며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30살을 앞둔 분들이라면 30살 전에 1억 모으기 혹은 나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3년 안에 혹은 5년 안에 1억 모으기처럼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나면 정한 기간을 세분화할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만약 나의 데드라인이 3년이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구체적으로 얼마를 모으면 되는지 세세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억을 모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1억을 모은 후에 부동산 투자를 할지 1억을 모은 후에 주식을 시작할지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겠죠. 3년 혹은 5년을 꾸준히 해낼 수 있을 중장기적인 계획과 동기부여까지 했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가봐야겠습니다. 4위 만나보실까요? 4위는 지출을 추적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터넷 비용이 얼마인지, 휴대전화 비용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출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을 추적하고 분류해야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해야 됩니다. 고정 지출은 월세나 보험료, 휴대폰비, 대출이자 등 매달 같은 금액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뜻하고요. 변동 지출은 식비, 교통비, 용돈 등 매달 금액이 차이나는 비용을 뜻하는데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좀 구분해서 파악한 후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최저 금액을 세팅해 놓는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출을 좀 줄여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지출의 10% 줄이기부터 좀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무지출 챌린지. 재테크에 워낙 관심이 많은 MZ세대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생필품 이외의 물건을 사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 날을 늘려가면서 SNS를 통해서 인증을 하고 또 본인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챌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속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이 챌린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3위는 수입의 70%를 저축하라입니다. 저축은 종잣돈 모으기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의 70%를 저축하는 건 너무 빠듯한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돈을 모을 때에는 좀 여유로운 계획보다는 빠듯하고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아서 저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는 목표 기간 내에 1억 원을 모으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한다. 이렇게 목표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 쪼개기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월급과 생활비 통장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들어오는 통장과 사용하는 통장을 달리하라는 것. 여기에 당연히 수입의 70%를 저축하는 저축 통장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월급이 들어오면 70%를 저축 통장으로 옮겨놓은 뒤에 나머지는 생활비 통장으로 또 이체를 한 후 지출을 하는 방법으로 통장 쪼개기를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리자면 고정 지출의 출금날을 월급일로부터 5일 이내로 설정을 하고 통장에 돈이 머물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2위 같이 볼까요? 2위는 바로 하루라도 돈을 놀리지 말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바로 소액이라도 단 하루만 가지고 있는 단기 자금이라도 1억 모으기에 보탬이 되는 상품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CMA 통장과 파킹 통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CMA 통장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인 CMA 통장은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의 돈을 국공채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고객에게 나눠주는 배당형 금융상품으로 자유입출금식 상품인데요.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되는 일복리 상품입니다. 입출금도 자유로운 데다가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또 다른 상품에 비해서 위험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킹 통장은 주차하듯이 목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통장인데요. 일반적인 수시 입출금 통장이지만 금리가 높은 통장을 말하는데요. 필요할 때 쉽게 돈을 뺄 수 있으면서도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기대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파킹 통장은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고 예금자 보호를 통해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MA와 마찬가지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이고요. 현재 금융회사들이 경쟁적으로 고금리 파킹 통장 상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고 파킹 통장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파킹 통장을 선택할 때는 금리도 중요하지만 한도와 최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걸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1위는 뭘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방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위 만나보시죠. 1위는 1,000만 원의 벽부터 넘어라입니다. 갑자기 1억 원을 모으는데 무슨 1,000만 원이냐고요? 사실 모은다는 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백만 원 혹은 1,000만 원을 모으기도 좀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하지만 1억 원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절약하는 행위를 최소 몇 년 동안 지속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소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일단은 1,000만 원의 벽부터 넘어라 라고 독려합니다. 돈은 그 크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불릴 생각이 들지만 좀 작은 규모라면은 그냥 써버리는 게 더 낫겠다. 언제 모으냐 이런 생각을 갖기 마련인데요. 그렇기에 일단 1,000만 원 모으기부터 실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0만 원을 모으는데 성공하게 된다면 목돈을 한번 모아본 성취감 때문에 1억 원 모으는 데까지 달릴 수 있는 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1억 원이라는 큰 목표보다는 1,000만 원부터 시작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1억 원 모으기 위해서 알아야 될 5가지 최종 차트 함께 보시죠. 1억 모으기 사실 생각은 했지만 엄두가 안 나셨던 분들 차트 넘버 5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차근차근 좀 시작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차트 넘버 5 장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